시간에는 고전 영웅소설 17번째 시간입니다. 장국진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국진전 역시 영웅 군담 소설이에요. 그래서 장국진과 그의 부인 개원의 영웅적 활약상이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장국진이 적강한 인물이에요. 원래 신선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내려왔고요. 그의 부인 개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도움이 있겠죠. 그게 바로 적강소설의 특징이에요. 조력자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의 개입이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여자가 남장을 하거나 남자가 여장을 하는 장면이 두 개 다 한꺼번에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배경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이니까 적군은 호국, 오랑캐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영웅적으로 활약하여 명나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그리고 영웅소설이니까 고귀한 출생, 기이한 출생, 실현,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춘 후에 나라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겠구나 라고 예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체 줄거리 먼저 볼게요. 명나라 전승상이라고 했으니까 배경은 명나라고요. 전승상이라고 했으니까 승상이라는 것은 최고의 직급이고 전은 성씨일 거예요. 전이 성씨가 아니고 전 직책이 승상이었던 장경구네요. 그러니까 성은 장씨네요. 장경구는 모함을 받고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모함 때문에 승상이었던 사람이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대요. 늦도록 장경구가 자식이 없어서 그는 한중의 권고로 부척게 발언하다 소원을 빈다라는 뜻이죠. 소원을 빌고 청룡이 와서 선동으로 변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기이한 꿈을 꾸고 청룡이 내려와서 어린 신선이 되는 꿈을 꾼 후에 아들 국진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국진은 전생의 선관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강 모티프가 사용된 적강 소설이죠. 천상 선관의 적강인 국진은 등에 별의 28수를 상징하는 흑점을 가지고 있었다. 흑점이 있대요. 전개 부분. 국진이 7세가 되었을 때 달마왕의 침입으로 부모와 헤어진다. 자, 국진이 명나라의 승상이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고향에서 살고 있을 때 달마왕이 침입하였다. 그러니까 이 달마왕은 오랑캐가 되겠네요. 침입으로 부모와 헤어지고요. 달마국에 잡혀온 국진을 본 백운도사는 국진의 영웅성을 보고 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달마국에 있는 도사니까 뭔가 앞니를 좀 내다보겠죠. 그래서 이 국진을 살려두면 달마왕의 위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기로 했겠죠. 하지만 국진은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나요. 왜? 국진은 전생의 선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생의 선관이 지상계로 내려오면 지상계에서 삶을 다 살아야지 다시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선관이 도와주겠죠. 그리고 국진은 여학도사를 만나고 그에게서 경서와 도수를 익힌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력자가 여학도사가 되겠죠. 백운도사와 구분하세요. 익히고 7년 후 속세로 돌아와 강주에서 부모와 상봉한다. 한편 강주에는 전 병부상서 이창욱의 딸 계양이 살고 있었다. 계양은 간신의 모함으로 부모를 잃은 처녀로 문무가 뛰어나고 천문지리에도 능했다. 국진은 계양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여정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매파를 보내기도 하였다. 매파는 중매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거절당한다. 그 후 국진은 장원급제하여 천자의 주선으로 계양과 혼인하게 된대요. 그리고 병부상서 유봉의 딸과도 혼인한다. 그러니까 부인이 2명이란 얘기네요. 첫째 부인은 계양, 둘째 부인은
유봉의 딸 유씨네요. 이들은 지금 강주에 살고 있네요. 아직 영웅적 활약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위기 부분 가보도록 합니다. 서주 어서가 된 국진이 강주에 살았는데 국진이 서주 어서가 되어서 백성들을 진율하였다. 진율하다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던 중 달마왕이 재침 다시 침입해서 맨 처음에 달마왕이 침입하여서 부모와 헤어졌고 7년 후에 강주에 와서 다시 만났다고 했죠. 달마왕이 그런데 다시 침입하자 출전하여 승리하고 돌아와요. 여기서부터 영웅적 활약상이 나오죠. 황제가 죽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자 조정에서는 간신들이 득세하죠. 득세한다는 말은 세력을 펼친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장국진은 모함을 받아 또 유배를 가네요. 자, 아버지인 장경구도 충신이었죠. 그러면서 승상이었는데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간 적이 있고 장국진 역시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갔대요. 그러던 중 달마국에 잡혔어요. 왜 잡혔어요? 아까 위에서 국진이 7세 때 달마국의 백운도사가 국진의 영웅성을 알아보고 죽이려 했다고 했죠. 그 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때 죽이지 못해서 달마국의 백운도사가 또 잡은 거죠. 죽이려고. 달마국에 잡혀 토굴에 갇혔는데 이때 달마왕이 천원왕과 함께 다시 명나라를 친다. 맨 처음에는 달마왕 혼자서 쳤는데 이번에는 천원왕과 합세하여서 명나라를 치게 돼요. 국진은 하늘의 도움으로 토굴에서 빠져나왔대요. 이게 바로 전기성이죠. 빠져나와 달마국과 싸우다 병이 든다. 근데 전기성이 이 소설에는 매우 많아요. 이후에 싸우는 장면, 전쟁 장면에서 더 많이 보이겠죠. 그 다음 달마국과 싸우고 있고요. 이에 계양이 누구죠? 첫 번째 부인이에요. 남장을 하고 전쟁터로 향한다. 계양은 유부인의 도움으로, 유부인이 누구예요? 장국진의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의 도움으로 용궁에 가서 약을 얻어 남편의 병을 고치고 부원수가 되어 국진과 함께 싸워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부원수는 대원수 바로 밑에 직급이죠. 그리고 계양은요.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남장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 남장을 한 부인이 용궁에 가서 유부인의 도움으로 약을 얻어다가 병든 달마국과 싸우다 병든 남편인 장국진의 병을 고치고 그와 함께 달마왕 천원왕과 대항하여 승리한대요. 이 부분에서 장국진보다 계양의 활약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아마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제약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명백해지자 계양은 국진의 곁을 떠나고 국진은 달마왕과 천원왕의 항서를 받아낸다. 자, 결말 부분 돌아온 국진은 자신을 구해준 부원수가 사실은 부인 계양이었음을 알게 돼요. 원래 싸울 때 전장에서는 사촌 처남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큰 공을 세운 국진은 호왕의 두 부인은 왕비로 봉해져 모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인물관계도 장국진과 이계양 이 주인공이죠. 장국진은 달마국의 침입으로 부모와 헤어진 뒤에 백운도사가 그의 영웅성을 알아보고 죽이려 하나 살아났죠. 그래서 여학도사에게서 7년 동안 수련을 한 후 계양과 결혼하고 유봉의 딸과 혼인하죠. 그리고 달마국이 재침하자 출전하여 이기지만 모함을 받고 또 유배를 가요. 그런 장국진을 계양이 살리고
또다시 침략한 달마국과 싸우다가 병이 드나 남장을 한 계양의 도움으로 살아나 승리한다. 자, 이 계양은 첫 번째 부인이죠. 문무가 뛰어나고 천문지리에 능통해요. 천자의 주선으로 국진과 혼인하고 남장을 하고 전쟁을 나가 국진의 병을 고치고 달마국을 물리치는 영웅적 인물. 유부인은 두 번째 부인, 병부상서 유봉의 딸로 국진과 혼인하죠. 계양이 국진의 병을 고칠 약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여학도사는 장국진의 조력자죠. 장국진에게 경서와 도수를 7년 동안 가르쳐 주게 되고요. 자, 장국진이 싸우는 적대 관계 인물 달마왕과 백운도사는 달마국의 사람이고 천원왕, 천원국의 사람이겠죠. 이들과 전쟁을 치르죠. 맨 처음에는 달마국이 쳐들어왔는데 두 번째 침입되는 달마국과 천원국이 동시 합세하여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달마왕과 백운도사는 달마왕이 백운도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명나라에 침입하죠. 그래서 국진의 비범한 영웅성을 알아본 백운도사가 어린 국진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 살아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립하게 됩니다. 천원왕은 천원국의 왕으로 달마왕의 구원 요청에 오금도사를 데리고 출전하다가 크게 패했다. 그래서 오금도사와 백운도사는 도사니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겠죠. 하지만 이들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하는 건 바로 누구예요? 이계양 부인이죠. 계양은 적강한 인물은 아니나 이 계양을 계속 신성계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기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요. 자,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이에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국진과 그 부인 계양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국진은 하늘의 성관이 적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비범한 영웅성을 지니고 있고 장원급제 후에 달마국의 침입을 막고 유배를 갖다가 제치만 달마국과 싸우던 중에 병이 드나 이계양이 고쳐주고 둘이 함께 달마국과 천원국을 물리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죠. 이계양은 문무가 뛰어나고 천문지리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국진이 병이 들자 남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 국진을 치료하고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이에요. 이 작품은요, 조선 후기에 창작되었는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여성 사회 진출이 제한된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인의 이부인 누구죠? 계양의 영웅적 활약상은 당대 여성들의 사회 진출 욕구가 반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얻었을 거예요. 영웅적 구조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장국진은 전승상 장경구의 아들이고요. 비정상적인 출생했죠. 부처에게 소원을 빌고 청룡이 와서 선동으로 변하는 꿈을 꾼 후에 국진이가 태어났다. 후에 등의 별에 20수를 상징하는 흑점을 지니고 있고 기상과 풍채가 뛰어나고 비범한 영웅성을 지녔죠. 하지만 7세 때 달마국의 침입으로 부모와 헤어진 다음에 비범한 영웅성을 알아본 달마국의 백운도사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죠. 하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여학도화에게서 경사와 도수를 익힌 후에 장원급제하고 벼슬을 얻죠. 태자가 위에 오른 후 간신의 참소 모함이죠. 로 유배를 가던 중 달마국에 잡혀 토굴에 갇히죠. 하지만 천상계의 도움으로 토굴에서 빠져나와서 달마국과 싸우다가 병이 들었으나 계양이 남장을 하고 영약은 뭐예요? 신비스러운 약이죠. 그것을 구하여 이 장국진의 병을 고쳐주고요. 함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후에 호왕에 봉해져서 두 부인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돼요. 호왕은 자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이 전체 왕은 땡땡 황제예요. 황제고 이 안에 여러 제후국이 있는데 이 제후의 대표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황제가 훨씬 위죠. 그러니까 황제가 제후를 봉할 수 있는 거예요.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일한 무기 이로쓰니 이 부인 어찌할 것인가. 황하의 홍수를 이토록 거창하다면 우 임금의 9년치수를 애초부터 단념시킬 수 있을지 모를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서술자의 개입이죠. 이 부인의 처지와 정서에 대한 공감을 유발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외에도 서술자의 개입이 엄청 많고요. 또 하나는 이 문체가 좀 특이한데 구어체를 사용해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는 말하는 듯한 to, 뭐뭐 하더라, 뭐뭐 하더라 라는 구어체를 통해서 이 더가 회상 혹은 누구의 들은 말을 전달하는 투죠. 회상과 전달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많은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장 여장 모티프가 나오죠. 장국진이 이계양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장을 하는 모티프. 그 다음 이계양이 전쟁에 나간 장국진을 구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영약을 구해서 장국진을 구한 후에 달마국과 천원국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정기적 요소는 비현실적 요소죠. 적강한 인물이죠. 장국진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가 많이 개입해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장국진을 구해주거나 이계양을 구해주죠. 장국진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배 한 척이 나타나 국진을 구해요. 구해서 여학도사에게 데려다주는 장면. 또 계양이 유부인의 도움으로 용궁에 가서 장국진을 치료할 영약을 구해오는 장면. 이 부인이 달마왕, 천원왕, 백운도사, 오금도사 전투하는 장면에서 선녀들이 나타나서 계양을 돕는 장면. 또 정기적 요소죠. 그래서 이러한 정기적 요소는 영웅적 인물의 신의하고 비범한 능력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고요. 사건 전개에 흥미를 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이 보기 제시 문제인데요. 3번 여기에서는 요거 한번 읽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성 활동은 많이 위축되었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영웅적 여성의 활약상이 두드러진 소설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라는 보기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파악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선지의 논리성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풀어보고 가도록 합시다. 1번 이 부인이 남장을 하고 남편을 대하는 것을 통해 국진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틀리죠. 남장을 한 이유는 국진이 병이 들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전장터로 갔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될 거예요. 2번 이 부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당시의 여성에게 자아실현 기회가 적었죠. 그렇죠? 적어서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 위해 남장 모티프를 활용했다고 했으니까요. 3번 국진이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통해 무지함이라고는 할 수 없고 변장을 했으니까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변화했음 지위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양이 자신의 그 위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4번 이 부인이 비범한 능력으로 영웅적 활약을 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여성들은 현실에서 느꼈던 만족감, 대리만족 느낄 수 있었겠죠. 5번 국진이 적장과의 싸움에서 이 부인이 나서는 것을 만류하는 행동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제약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국진은 이 부인이 여자인지 모르고 남성인 줄 알았어요.
사촌 처남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는 이유는 읽을 때 나오는 어휘도 파악하고 어떻게 읽으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단락별로 체크해보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위해서 읽는 거니까요. 자, 앞부분 줄거리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야 다음 상황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앞에 있는 이 줄거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전승상의 아들로 태어난 장국진은 달마국의 침입으로 어려서 부모와 이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 후 여학도사의 가르침을 받고 조력자죠. 장원급제하여 계양 이부인과 혼인한다. 달마왕이 재차 명나라를 침입하자 국진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섰으나 병이 들어 위기에 처한다. 이때 이부인이 남장을 하고 전장으로 달려가 국진을 돕고 그의 병을 치료한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후에는 전장의 모습이 나오겠네요. 싸우는 모습. 절정 한번 보도록 하죠.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적국입니다. 국진의 회복으로 명나라 진영에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능히 알 수 있더라. 왜냐하면 이들은 도사이기 때문이죠. 더라라는 구어체 문장을 통해서 추측 짐작의 느낌을 알 수 있죠. 이건 서술자의 말입니다. 두 도사는 병세로 인해 진문을 굳게 닫고 있던 국진이 회복하여 싸우러 나오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훤히 알고 있었음이더라 라는 추측. 도사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도 이 부인의 정체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듯 하더라 추측.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성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포위를 해치고 나가는 용감한 태도로 보아 천하의 명장이여 혹시나 여학도사가 보낸 장군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장을 하고 나갔는데 너무나 훌륭하다고 여겨서 혹시 여학도사가 보낸 거 아니야? 라고 추측했다는 거죠. 누가요? 백운도사와 오금도사, 적국의 사람들이요. 더구나 이 알 수 없는 장군은 누구죠? 장국진의 부인 이계양을 말하는 거죠. 이 장군이 명나라 진에 들어가 국진의 병을 고쳐주고 있었으니 그 재주의 비범함은 틀림없다고 짐작하더라. 계속 더라라는 종교럼이 반복. 이에 도사들은 진세를 바꾸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주장하더라. 그래서 진세란 진영의 형세죠. 이렇게 하여 달마왕과 천원왕은 적국이니까 세모친 거예요. 포위진을 뜯어 적을 둘러싼 진지를 뜯어 자기의 군사를 원래의 진영으로 다시 정리하더라. 이런 다음 천원왕은 이의 용총금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호통을 치면서 달려나가더라. 이에 국진과 이부인은 서로 나가겠다고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다. 국진은 이 새로운 사촌 처남의 열의에 어쩔 도리 없이 양보했다. 그러니까 국진은 이 새로운 사촌 처남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부인 이계양을요. 이 부인은 천원왕과 마주 싸우니 보이지 않는 선녀들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비호한 이 부인의 대담무쌍한 모습은 어떤 모습? 아주 용감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격찬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라. 격찬, 아주 큰 칭찬. 그것을 보고 누가 이 부인을 감히 여자라고 말할 것인가? 라는 서술자의 개입. 따라서 국진이 이 부인을 자기의 처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도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이 부인은 천원왕과 같은 천하 명장을 고양이가 쥐를 잡는 듯하니 비유법.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잘 싸운다는 이야기를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게다가 천원왕과 같은 천하명장, 그러니까 천원왕은 굉장한 천하명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법이 2번이나 쓰였네요. 이를 보는 국진으로서는 그 통쾌한 솜씨에 자신도 모르게 탐복할 따름이다. 장국진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역, 니은 2개를 읽었는데요. 기역, 니은에 대한 문제를 풀고 갈까요? 일단 니은은 이 부인이 천하명과 같은 천하명장을 고양이를 쥐를 잡는 듯 하다라는 내용이었고, 기역은 국진의 회복으로 였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 풀어볼까요? 2번에 있습니다. 기역. 기역은 달마왕과 천원왕이 진세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맞죠? 자, 국진이 병을 얻었는데 그 병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달마왕과 천원왕은 포이즌을 뜯어서 자기의 군사를 원래의 진영으로 다시 정리하더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 그 다음 니은은 이 부인이 달마왕과 천원왕을 쉽게 물리치는 장면. 그 다음 디귿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 부인이 전쟁을 하는 명분이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전쟁을 하는 명분은 뭐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죠.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달마왕과 천원왕이 침략했기 때문이죠. 이 부인이 전쟁에서 잘 싸워서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것과 전쟁을 하는 명분과는 관계가 없네요. 디귿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이러한 놀라움과 찬탄은 이 부인에 대한 칭찬이죠. 적진에서도 마찬가지라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적군이에요. 흥분해서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오금도사는 천원왕의 위험을 간파하고는 재빨리 증을 쳐 그를 돌아오게끔 하더라. 땀을 흘리며 지쳐 돌아온 천원왕은 자기의 피로도 잊은 채 적장을 칭찬하기에 정신이 없더라. 여기서 적장은 이 부인이죠. 그러니까 적장까지 이 부인을 칭찬했다. 그만큼 훌륭했다는 얘기네요. 이 부인이 국진보다 몇 배나 더한 신출기몰한 명장이더라. 신출기몰하다.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래서 신출기물하다, 명장이다, 다 이 부인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편이네요. 날은 캄캄하여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천원왕은 어제의 분패, 이 분함을 씻으려 나서자 달마왕이 그를 밀어내고 앞질러 적진으로 나아갔다. 이에 이 부인이 그들 앞으로 나서 달마왕이 이 부인을 막아 격전을 벌이더라. 싸우는 장면. 이 싸우는 장면이 전쟁의 명분은 아닐 거예요. 서로의 싸움은 한동안 승패 없이 이어지는 듯도 하니 좋은 적수를 만난 것 같기도 하더라. 한동안 승패 없이 이어졌어. 막상막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국진과의 싸움에서처럼 달마왕은 말에서 떨어져 하마터면 이 부인의 비린도에 맞아 머리통이 부서질 뻔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을 본 천원왕이 서둘러 구출하여 제 진으로 돌아가더라. 이 부인의 활약상. 그런 후 화가 난 천원왕은 급히 말을 몰아 이 부인과 싸우더라. 얼마간 싸웠을 때 천원왕의 용천금이 허공에서 번쩍하고 불이 나는 듯 하더니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용천금을 내리치더라. 여기서 용천금은 칼이겠죠. 이 때문에 이 부인의 비린도도 칼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량이 부서지더라. 여기는 이 부인이 열쇠 있는 장면, 즉 위기 장면이네요. 이 유일한 무기는 비른도가 되겠죠. 이렇으니 이 부인은 이제 어찌할 것인가 라고 서술자의 개입 나타났고요. 이러한 이 부인의 비범한 재주는 이를 뛰어넘고도 남을만 하더라. 그러나 이 부인의 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이 위기도 넘길만 하더라. 이 부인은 남은 비린도를 어루만지면서 입속으로 주문을 외우자 비린도가 칠척장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도수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전기적 요소 입으로 뭐라고 줌을 외우니까 비린도가 칠척장검 아주 긴 검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이에 천원왕은 싸울 기력을 잃고 말았으니 적장의 비범한 재주에 놀라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빌고 싶을 정도였더라. 천원왕이 다시 공격했으나 역시 천원왕이 열세에 있는 장면이네요. 장대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오금도사와 백운도사, 적국이죠. 가 각각 최후의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물병과 화전을 손에 내어 들더라. 이게 물병과 화전인데 뭔가 신기한 능력이 있겠죠. 백운도사가 필사의 힘을 다하여 먼저 적장을 향해 화전을 흔드니 화전이 대번에 불로 변하여 이 부인을 감싸더라. 이를 보는 백운도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하더라. 백운도사는 이 화전 때문에 불길이 휩싸였으니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허나 다음 순간 놀랄만한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나더라. 이 부인은 불에 쌓이자 선녀를 명하여 선녀가 곁에 있었어요. 폭포수를 내려 이 불을 끄라고 하달하니 명령하니 두 선녀는 허공에 솟아올라 폭포수를 쏟아내더라. 전기적 요소죠. 이에 불도 화전도 쓰일 바 없으며 폭포수에 간 곳조차 없더라. 이를 본 오금도사가 이때라고 생각하고 물병을 기울더라. 그 결과 순식간에 홍수가 되어 명나라 진영으로 그 물은 흘러가니 황하의 홍수도 이토록 거창하다면 우인금의 9년치수를 애초부터 단념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뭐야? 홍수가 매우 극심했다라는 이야기를 고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임금은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임금이고요. 9년치수라는 것은 9년 동안의 홍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병을 흔들었더니 홍수 9년 동안의 홍수보다도 더한 물이 흘러나왔더라. 이런 얘기죠. 이 부인은 다시 선녀를 불러서 이 물을 적진으로 돌리라고 명하니 두 선녀는 순식간에 그것을 바다로 만들어서 적진으로 향하게 하니 달마국의 100만 군사와 천왕국의 200만 군사는 삽시간에 형체조차 찾을 길이 없어 바닷물에 휩쓸려 가더라. 자, 오금도사와 백운도사가 도수를 썼으나 오히려 선녀들이 이 부인을 도와서 그 적군들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에 국진은 천안왕을 뒤쫓고 이 부인은 달마왕을 뒤쫓아 달려가더라.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를 비롯하여 숱한 도사들은 제각기 술법을 다해 이들을 막으며 두 왕을 멀리 화룡산으로 보호해 피하더라. 이로써 그들은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국진과 이계양, 이 달마국과 천왕국을 상대하여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죠. 특히 이 부인의 활약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것은 외양 묘사를 통해, 여기서 인물의 외양이겠죠. 그런데 외양 묘사가 없었어요. 꿈을 삽입하여, 그리고 전쟁 장면에서는 희와 와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이니까 우습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2번 꿈을 삽입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쟁을 치르는 장면으로 꿈이 없었습니다. 3번 서술자를 교체하여, 서술자가 교체되는 것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교체된다던가, 같은 1인칭이라도 주인공 시점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교체된다던가, 만약에 3인칭 시점이라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거나 이래야 되는데 고전 소설은 100%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 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죠. 4번 사건의 빠른 전개를 통해 빠른 전개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아주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긴박한 분위기는 당연히 조성될 수밖에 없죠. 장면에 대한 과장된 서술을 통해 과장된 서술 있었죠. 싸우는 장면 갑자기 뭐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다른 진영으로 거꾸로 흘렀다. 과장된 표현이 있는데 비극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인의 영웅적 활약상을 돋보이고 있죠. 돋보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말. 문제 2번. 그물을 이해한 내용. 아까 2번까지는 풀었어요. 디귿 역시 이 부인이 싸우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의 명분은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명분은 국가에서 정하는 거죠. 장수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3번 니은 디귿과 달리 리을에서 이 부인은 일시적 위기를 겪는다라고 했는데 리을이 위기 장면인가 한번 봅시다. 리을이 격분한 천원왕은 급히 말을 몰아 이 부인과 싸우더라. 이 부인이 위기에 처한 장면이 아니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급히 말을 몰아 이 부인과 싸우는데 그 뒤에 장면에서 이 부인의 비린도가 반가량 부서지더라 라고 나왔으니까 그쵸? 앞에 있는 장면과 달리 일시적 위기를 겪는 거 맞네요. 그 다음 리을의 결과로 미음에서 오금도사와 백운도사가 최후의 방책을 사용한다. 최후의 방책은 물병과 화전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통하지 않았죠. 맞고요. 니은 미음에서 이 분의 승리는 초월적 존재, 선녀 2명이 나타나서 이 부인의 명령대로 행해줬죠. 그러니까 맞는 말. 자, 그래서 문제 다 풀었고요. 오늘은 장국진전 함께 공부했는데요. 내일은 영의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